자,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과제를 내봤습니다. 1번이 등속 직선이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속력과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 일정하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걸 말하는 거야. 이 밑넓이가 거리라는 개념. 그리고 거리와 시간이 나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요때는 기울기가 속력이 돼야 되는 거. 그지? 자, 두 번째 건 속도식 쓰기. 등가속도 직선에서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뭐 델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혹은 2분의 1 V 플러스 V0 T 써도 인정. 세 번째 거는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네 번째는 평균 속도식은 2분의 V 플러스 V0. 요것만 적어도 맞다고 칠게요, 4번은. 자, 세 번째. 거리는 기호가 S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시간은 기호가 T고요. 단위는 뭐 한글로 적어도 돼요, 단위 이름을. 속도는 원래는 V 벡터를까지 써줘야 되는데 화살표 빼는 것까진 봐드릴게요. 알겠지? 원래 그냥 V만 쓰면 속력, 화살표 붙이는 게 속도이긴 해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 역시 원래는 A 위에 화살표인데 그냥 A만 써도 그건 인정할게요. 어차피 통과 레벨이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4번 문제. 정지해 있던, 봐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5초일 때 속도가 얼마다? 22죠. 근데 1초에서부터 5초까지 물어봤잖아. 요거 기울기 4인 거 알겠어요? 맞지? 5초일 때 20이니까. 그러면 여기 1초일 때는 얼마일까요? 4겠죠? 지금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는 소리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 경우는 자,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될 거예요? 12가 되겠지. 여기서 여기는 몇 초? 4초잖아. 그래서 12 곱하기 4, 48m. 2분의 20 플러스 4는 12m per second. 이게 평소. 그래서 총 거리는 이렇게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요 작은 삼각형은 넓이가 15죠. 맞지? 큰 삼각형은
40이잖아.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어디다? SA 빼기 SB는 요 부분 넓이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2번 빗금 끄고. 그러면 40 빼기 15니까 얼마? 25m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 요 앞으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란 뭐냐? 첫 번째, 지구 표면 부근에서 중력만 작용하는 상태로 가만히 놓인 물체의 낙하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좀 길게 옆으로 펴서 적은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달고 싶어서요. 중력만 작용한다라는 소리 있죠. 이건 뭐냐면 공기 저항이나 기타 다른 마찰이라던가 힘은 작용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가만히 놓여졌다라는 소리는 처음 속력이 0인 운동이라는 소리고요. 낙하 운동은 이제 아래로 쭉 떨어진다는 소리지. 일정 높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력 이야기를 했던가? 중력 이야기는 안 했죠. 맨 처음에 했나? 왜 9.8 나오는지 이야기했어요. 9.8이나 G 이야기. 그 개념인 거지. 그럼 봐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는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의? mg 혹은 9.8m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고 있고, 그럼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왜 느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할 건데 이 가속도의 정의는 우리 델타 T분의 델타 V도 있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한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란 말이야. 얘가 뭐가 된다고?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 M분의 mg가 되는 거죠. 중력이니까. 혹은 그럼 얘 뭐만 남는다? 질량이 약분되어서 가속도의 크기가 g, 즉 근사값으로 9.8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하는 녀석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 묘사를 하게 되느냐? 오늘 테스트에 나왔던 공식들 있잖아요. 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이 공식들에 요 조건들을 넣는 거야. 처음 속력은 얼마였고 0이었고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G 혹은 9.8이다라는 개념을 넣는 거죠. 나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한다면 G를 넣고요. 문제에 보면 중학교 때는 G 값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9.8을 썼고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중3에 올라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좀 다양한 숫자를 쓰고 싶으면 억지로 저 중력 가속도 값이 9.8이 아니라 근사값인 10을 쓸 수 있게 문제에서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9.8을 그냥 기본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중등은. 근데 고등은 G로 쓰거나 9.8로 쓰거나 10으로 쓴다. 만약에 숫자를 넣어서 계산시킬 거면 저 G 값이 9.8인지 10인지 문제에 언급하게 되고 언급이 없으면 그냥 G로 남겨놓고 풀게 시키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 V0는 0이고 A는 G라는 값을 넣어버리면 공식이 바뀌겠죠. 어떻게?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 2GS는 V제곱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요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인 거예요. 결국 자유낙하라는 거. 대신에 좀 되게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V는 GT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 아니야. VT 그래프. 그지? 자, 그런데 잘 봐봐. 기울기가 G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1초면은 속력은 G겠지. 2초면은 속력이 2G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대충 선 하나를 그어서 시간이 T라면 T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GT가 될 거고, 그지? T초 동안 떨어진 높이는 이 빗금친 삼각형 넓이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시간이 T초면 속력은 GT가 되고 그동안 떨어진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G였잖아요. 그게 기울기의 의미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얼마가 되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게?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긴 G분의 V지. 여기서 갈 때 곱하기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돌아오면 나누기 G 하면 된다고 그냥. 맞지?
그러면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떨어진 높이는 이 삼각형 넓이겠네? 그럼 얼마가 된다? 이 삼각형 넓이는 2지분의 V제곱이 되겠죠. 사실 요 식이 여기서 온 거인 건 알아보겠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많이 써먹게 될 식. 제일 많이 쓰게 될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떨어진 높이가 h라고 치자. 이동 거리가 h가 됐을 때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는 간단하지. 요 세 번째 식을 변환시켜서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잖아. 맞지? 이동 거리가 h라고 그랬으니까 h 나와. 그리고 이 속력을 여기 시간으로 가지고 오려면 g로 나누면 되죠. 맞지? 그러면 g분의 루트 2gh니까 루트 g분의 2h라는 값이 가져진다. 표로 그리면 뭐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겠지만 여기 나온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깔끔하게 표로만 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간이 t로 고정되면 gt 2분의 1 gt 제곱이었어. 맞지? 속력을 V로 고정했을 때는 G분의 V, 2G분의 V 제곱이었던 거고. 맞지? 떨어진 거리가 H일 때는 요렇게 됐던 거죠.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은 첫 번째로 여기서 질량이 약분됐잖아. 한마디로 뭐에 상관없다? 떨어지는 물체의 무게가 무겁다고 더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게 천천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는 순수하게 뭐 때문이냐면 공기저항 때문인 거야. 원래 이 공기저항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첫 번째가 물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봐봐. 길거리 다니는 차들 중에 소위 스포츠카라고 하는 애들 혹은 슈퍼카라고 부르는 비싼 외제차들 있잖아. 맞지? 회사마다 디자인의 특이한 그 독특한 포인트들은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생김새가 점점 어떻게 생겼어요? 대충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 바닥에 쫙 붙어 있고 좀 앞으로 날카롭고 뾰족하게 돼 있고. 왜 그 모양을 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그게 첫째로 공기저항도 덜 받는 구조이고 동시에 차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그 차 몸체랑 도로 사이 그 빈 공간에 바람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바닥에서 떠요. 그래서 의외로 자동차들은 빨리 달리는 그런 슈퍼 스포츠카 같은 애들은 날개 같은 걸 달아서 오히려 저항력을 활용해서 차를 바닥으로 눌러 붙여줘야 돼. 원래 그러려고 날개를 다는 거야. 날려고 다는 게 아니라고. 사실 우리나라 참 별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 눌러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마찰력도 커지고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브레이크 잡을 때 차도 안 흔들리고 해서.
그래서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겨지잖아. 그 모양이 저항을 적게 받는 모양. 물고기들 모양 어때요? 대부분 특히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참치나 부실이나 방어나 그지? 고등어나. 왜? 그게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모양인 거야. 두 번째로는 단면적입니다. 물체의 단면적. 물체의 형태와 단면적 그리고 속도의 관계가 있어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분필이나 쇠구슬 같은 거 떨어뜨리면 그렇게 저항을 많이 받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슬도. 그런데 깃털은 형상 자체가 공기 저항을 대단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 쇠구슬은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쇠구슬은 되게 무거운데 공기 저항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힘에서 이 힘 빼봐도 이 힘 원래 크기랑 큰 차이가 안 나겠지. 근데 깃털은 가뜩이나 무게도 작아. 엄청 가볍잖아. 근데 이 힘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공기 저항도 있어요. 그럼 힘을 합치면 거의 뭐가 될까요, 깃털은? 0이 돼버리겠지. 맞지? 그러니까 깃털은 거의 안 떨어지고 팔랑팔랑 거리다가 바람 훅 불면 휙 날아가 버리죠. 근데 쇠구슬은 아무리 공기저항이 있어봐야 훨씬 중력, 무게가 크니까 별 차이 없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데 공기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여기 식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량하고 상관없이 물체의 질량,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알겠어요? 응? 그리고 얘네들은 이처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의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운동과 관련된 남은 두 개의 데이터. 그게 시간이든 속력이든 움직인 낙하 거리든 셋 중에 하나만 물어보면 나머지 두 개의 값 역시 어떻게 돼버린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동이 된다는 거죠. 질량하고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일단 요거 필기 정리부터 합시다. 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어떤 속력을 가지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 운동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 번에 가로, 세로를 같이 생각하고 보지 말고요. 가로는 가로로, 세로는 세로로 봐야 돼요. 자, 봐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함. 맞지? 이건 중학교 여러 가지 힘할 때 배우는 문장입니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여기 운동 상태의 개념에 들어가는 게 빠르기와 방향이에요. 즉, 자유낙하하는 과정 중에 중력 외에 그 어떠한 힘도 추가로 가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평 방향의 운동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운동은 어떻게? X축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 돼버린다? 빠르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등속도 운동입니다. 수평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대신에 수직 방향. 수직 방향에 처음 속도가 있나요? 없지. 즉 얘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속도가 얼마? 중력 가속도인 수직만 놓고 따지면 무슨 운동과 같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기울기가 G. 그러면 실제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때 잘라본다. 처음엔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이만큼 떨어진 거지.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지. 대신에 수평의 운동, 옆으로 가는 운동은 일정하게 가는 거야. 수직은 요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떨어진 거야. 즉, 앞으로 던져지는 물체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던진 물체랑 그냥 떨어뜨린 물체랑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다면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던진 물체나 밑으로 떨어지는 물체나 바닥에 충돌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높이가 h인 어떤 장소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속력 V0로 던졌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쭉 날아가서 L만큼 떨어진 자리에 가서 바닥에 충돌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L은 얼마인지, 그때 수직은 속력이 얼마인지, 수평 속력은 얼마인지.
L은 얼마인지, 충돌 순간 Y 속도는, 충돌 순간 X 속도는,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피타고라스로 계산한다면 실제 충돌 순간 물체의 찐 속도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긴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자유낙하 운동 있잖아요. 자유낙하에서 잘 생각해봐. H만큼 떨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였는지 기억해요? 기억 안 나면 빨리 앞에 표 뒤져야지. H만큼 자유낙하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였잖아. 그럼 얘가 바닥에 충돌할 때까지 이 물체는 앞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 시간도 얼마가 된다? 루트 G분의 2H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바닥에 충돌할 때까지 공은 V0로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이 위의 그래프의 이 사각형 넓이가 L이 되는 거예요. 얼마? 요게 뭐다? V0. 요 길이가 뭐다? 얘죠. 그럼 요 L의 크기는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만큼 날아가겠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자, 저 식을 보고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수평으로 만약에 V0 대신에 2V0로 던지면 얼마나 날아갈까요? 어디까지 날아갈까? 속력을 2배로 던지면. 쭉 가서 어디 도착할 거 아니야. 요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요식 잘 봐봐. V0일 때 요만큼 떨어졌잖아. 수직 높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요 시간 변해, 안 변해? 단지 요 V0가 얼마로? 2V0로 바뀐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리도 몇 배? 네. 그냥 요 거리는 2L이 될 거고요. 그럼 Vx는 아까 그냥 우리가 구한 거 이거 속력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그냥 V0잖아. 그럼 Vx는 그냥 V0예요. 여기 Vy는 루트 2GH가 되겠죠. 그럼 V 크기는 요거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최근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계산값들까지보다는 그냥 밑으로는 점점 빨라져서 자유낙하랑 같은 운동 동시에 떨어진다. 수평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닥에 충돌한다. 근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이동하는 수평거리는 처음 던진 처음 속력에 비례한다. 요 이야기까지는 한단 말이죠. 응? 일단 요거 필기해봐봐. 이거 해야 뉴턴 대포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방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표면에서 일정한 높이에서 공을 던지잖아. 그러면 이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리 L은 뭐랑 관련이 있었다? 여기서 공을 던진 처음 속력 V0랑 관련이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속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멀리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동요에도 나오죠.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뭐 한 바퀴 돌겠네 뭐 이런 동요가 있다 그지? 실제로 지구가 둥그니까 원래 예상 지구가 수평 즉 평평하다면 계속 이 던져지는 속력과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같겠지만 실제로는 땅이 어떻게 돼 있다? 가다 보면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충분히 빠르게 던져져 버리면 똑같이 수평으로라도 빠르게 던져지면 여기서 끝나야 될 운동이 어떻게 됐나? 더 멀리까지 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게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뉴턴의 대포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속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표면이 휘는 정도와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는 이 평행일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했느냐? 지표면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요. 여기가 우리 지구의 중심이라 치고 지구 표면에서 접선을 그린 값이 원에서부터 그렸을 때 지표면 위로 딱 5m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어. 여기에 우리 지구 반지름을 넣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요 거리가 얼마가 나왔다? 8km가 나왔어요. 지표면의 한 점에서 수평 방향 접선을 그려서 그 선이 지표면으로부터 5m 떨어지는 곳이 8km가 나왔어. 왜 5m냐면 1초에 떨어지는 높이가 5m인 거야. 첫 1초 동안 떨어지는 높이가. 2분의 1 GT제곱. 아까 우리 2분의 1 AT제곱 있었잖아요. 여기에 중력 가속도의 10을 넣고 t가 1초가 될 때 떨어지는 높이가 5m란 말이야. 즉 무슨 소리다? 포탄을 8km/초로 쏘면 뭐가 가능하다? 지표면을 스치듯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혹은 나란한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단, 뭐가 없어야 되지? 아니야, 중력은 있어도 돼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니까. 공기 저항 없어야 되고요. 산이나 건물이나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힐 일 없다고 가정할 때인 거야. 그래서 나온 이 초속 8km, 얘를 제1 우주속도라고 합니다. 지구를 스치듯이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속도. 그러면 저거보다 느리면 일단 무조건 어떻게 된다? 땅과 충돌하게 된다. 선생님 비행기를 저거보다 느린데 날아다니잖아요. 걔네들은 날개를 가지고 양력이라는 힘을 얻어서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는 것만큼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힘 없이도 이 속력만 낼 수 있다면 지표면을 스치듯이 나란히 끝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다. 물론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지? 이런 이야기를 뉴턴의 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이라던가 인공위성 역시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지구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약한 만큼 이거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걔네들도 일정한 속력으로 지표면을 부근을 돌고 있는 거지. 일정한 주기로. 왜? 원래 원운동할 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힘을 수직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수직이면. 힘과 운동이 나란하면 빠르게만 바뀌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방향만 바뀝니다. 이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느냐? 165쪽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필기 정리해 놓고.